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국어국문학 전공을 했고,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 논문에 활용된, 어,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 상어학회 낸 논문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의 논문, 이 박사학위 논문 서지 정보를 가지고 지난 20년간 한국 현대문학 연구를 어떻게 조망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는 어땠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일종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 논문을 발표를 천정환 선생님이랑 같이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번에 논문도 투고하게 됐는데요. 많은 리뷰어 선생님들께서도 해당 이 연구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분석 코드라던가 수집 방법, 데이터의 수집 방법, 전처리 방법 등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향후 연구 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피드백을 주셨고 저희도 크게 동감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의 수집, 전처리, 그리고 모델링, 그리고 시각화 이런 것들을 여기 제가 적은 GitHub 제 GitHub인데요. DDMKL 그래서 Doctoral Dissertation on Modern Korean Literature라고 제가 일단은 지었고 이 논문 요 내용을 제가 지금 쭉 코드를 하나씩 올리면서 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연구의 전 과정을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GitHub를 통해서. 향후에는 이 GitHub뿐만 아니라 위키라는 위키피디아 같은 위키를 통해서도 연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 여기 이제 마크다운 파일이 있고 마크다운 파일 말고도 이제 여기 데이터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폴더에는 이 실제로 연구에 썼던 데이터 원 데이터 엑셀 파일을 공개를 했고요. 그 엑셀 파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지금 이게 항목에 설명하고 그 그 항목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검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금 문서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 다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이제 RISS에서 서지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라는 이런 그 크롤링 과정을 코드와 함께 설명하는 것인데요. 자, 잠시만요. 그래서 그 여러분 RISS 리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자주 쓰시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내 학위 논문, 그 KCI 논문이라고 하는 등재지 논문들이 다 실려 있는 요즘에 이제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이제 가장 큰 범위의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입니다.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학위 논문을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상세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고 실제 저희 전정환 선생님과 했던 연구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는 국어국문학과의 학위 논문을 다 가져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위 논문이 있고 학위 수요 연도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00년 20년 동안의 박사학위 논문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박사라고 치고 그리고 여기 수요 학과 정보를 활용했는데요. 뭐 국문과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한국어 국문학과 국문학과라고 적혀 있는 데고 국어국문학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곳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연구의 지리어는 국어국문 국문 이런 식으로 썼고 이거 엔드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으로 놓고 네 그래서 검색을 했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약 3,700건 정도의 거의 3,800건 정도의 논문의 서지 정보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학별로도 검색이 되고 작성 언어, 지도 교수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서지 정보 이제 논문의 풀 텍스트는 아니고 이제 뭐 주제어라던가 초록이라던가 목차라던가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텍스트 마이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서지 정보를 어떻게 한꺼번에 손으로 하지 않고 자동화해서 파이썬 코드로 자동화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올 것인가라는 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코드는 이미 GitHub에 올라가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손으로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한 100개 정도로 출력을 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건씩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00건씩 나오게 되죠. 100건씩. 근데 100건씩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누르고 내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면 네, 좀 오래 걸리네요. 네, 내보내기를 누르면 뭐 다양한 양식들이 있어요. 메일로 전송할 수도 있고 엔드노트 맨들레이 형태의 RIS 파일로도 저장 가능하고 리프웍스도 되는데요. 물론 이 텍스트 파일 형태로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모든 연구자가 가장 익숙한 형태인 엑셀이 굉장히 좋고 엑셀 형태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가로로 하게 됩니다. 간력 정보가 아니라 상세 정보까지 해서 뭐 저자, 발행 연도 이게 상세한 정보까지 다 가져온 다음에 지금 가로로 돼 있고 내보내기 누르면 네, 내보내기 누른 다음에 이게 내보내기 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열게 되면은 이제 엑셀 파일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100건 여기서 100건의 서지 정보가 서지 정보 데이터를 모은 엑셀 파일 하나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들어오게 되겠죠. 자, 보시면 아까 방금 확인했던 여기 논문들 여기에 있던 요 1번부터 1번 논문 논문들이 쭉 이게 정보들이 서지 정보가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제 내보내짐 익스포트 되는 거죠. 그래서 엑셀 파일 형태로 가져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 여기서 뭐 제목이라던가 여기 중요한 게 제목이죠. 제목이라던가 이제 뭐 초록 국민 초록 같은 것들도 여기에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초록인데 굉장히 기네요. 네, 역시. 그리고 이제 주제어는 없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RISS 리스에서 기입을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학교 정책상 없는 걸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주제어 같은 것들이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도 주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 이건 주제어가 제대로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원문을 또 찾아봐서 좀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좀 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국어 초록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목록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100건의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 100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건씩 하고 그 뒤로 넘어가서 다음으로 간 다음에 다시 또 클릭을 해서 엑셀 파일을 하나씩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은 한 3천 여기 왜 만 건으로 됐죠? 잠시만요. 이게 석사 논문도 포함이 돼버렸네요. 아까 뭐 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석사 논문까지 포함하면 거의 13,000건 정도의 논문들이 있는데 이거를 100건씩 출력한다고 하면 내보내기를 몇 번을 해야 되나요? 130번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중노동이고 중간에 비는 경우도 있고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과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학과들의 논문을 다 가져와 보겠다 그러면 정말 많은 손으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제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개발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GitHub에 보시면 00 리스 크롤링 ipynb라고 해서 노트북 파이썬 노트북 주피터 파일이에요. 보시면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서 누구나 가져올 수 있게 파이썬 좀 오래 걸리네요. 이걸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파이썬 뭐 활용법이나 주피터 노트북을 어떻게 작성하고 이걸 코드 실행하는 것까지는 제가 범위를 넘는 것이라 다루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검색을 해보시고 셀레늄이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활용할 겁니다. 뭐 자바에도 있고 어떤 패키지냐 하면 우리가 여기 리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내보내기를 눌러서 클릭해서 방금 했던 그런 행동, 액션을 자동화할 수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내가 내 마음대로 브라우저를 움직이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우저의 움직임을 라이브러리를 이제 손으로 했던 이런 것들을 매크로처럼 우리가 매크로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클릭했던 것들을 자동화해서 이거 기록에 남긴 다음에 그거를 자동으로 넘겨주는 계속 내보내기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코드를 컨트롤 엔터로 치면 이제 주피터 파일이 한 셀씩 실행이 되죠.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다운로드 저는 이제 VS 코드를 활용합니다. VS 코드가 굉장히 좋아서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를 설정하고 다운로드 폴더는 제가 지금 ddmkl이라는 요 GitHub 폴더 아래 리스라는 폴더를 그냥 만들었는데 그 폴더에 저장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장이 되게 해놨고 이제 크롬을 실행합니다. 크롬을 실행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요 크롬이 아니라 이제 나만의 자동 조작을 할 수 있는 크롬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요 크롬 드라이버도 다운로드를 최신 버전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GitHub에 올렸으니까요. 그 GitHub에 올린 걸 같이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롬도 여기에 보시면 크롬 드라이버도 깔려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크롬 드라이버 윈도우 최신 버전인데요. 네, 요 윈도우 최신 버전이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은 이 즈음 2020년 10월 11월 즈음에는 계속 쓰셔도 되지만 이게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86 버전 현재 이 크롬 버전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86 버전이네요. 그래서 저도 또 동일한 86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놔뒀고요. 이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제 크롬 드라이버를 기동합니다. 가동을 합니다. 자, 이게 여기 크롬 드라이버의 특징은 뭐예요?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쓴 크롬이 아니라 이제 셀레늄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이 크롬 드라이버를 막 움직이게 할 거예요.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이렇게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파이썬 파일을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는 드라이버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드라이버 get을해서 요 링크로 이동하는데요. 이 링크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이라고 학과 출신의 2000년부터 2019년 박사학위 논문 리스 링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라이버 get 하면 그쵸? 요거를 실행했더니 여기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국어국문, 학과전문 국문이라고 해놓고 지금 이거는 박사 논문까지는 하진 않았고 이제 석사 논문 포함한 거를 다 가져왔네요. 그래서 거의 2만 건에 가까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연도를 제한을 안 해놨군요. 네, 그래서 연도 제한 없이 일단 전체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이게 일단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요.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드라이버를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가동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요거를 눌러서 선택을 하게 했죠. 내보내기를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 100개씩 출력으로 돼 있습니다. 잘. 자, 그러면 근데 이거를 이제 파일 선택하는 거를 요 파이썬 코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신기하게도 여기에 선택이 됐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웹브라우저를. 그러면 내보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쵸, 내보내기 팝업이 뜨는 거죠. 제가 손으로 굳이 할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는 코드 하나하나를 실행하고 있지만 요 실행하는 게 자동화가 된다면 이제 자동으로 내보내지겠죠. 그래서 팝업창 컨트롤이라고 하면 요 팝업창을 컨트롤한다는 거고요. 엑셀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엑셀 저장을 선택합니다. 엑셀 저장이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엑셀 상세 정보를 선택하는데 간략 정보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린 상세 정보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세 정보를 선택하고 데이터 표시 양식을 데이터 표시 양식을 가로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까 파일 하나가 그쵸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윈도우 복귀. 네. 그래서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련의 요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제대로 쌓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바로 보면 되겠네요. 네, 폴더를 열고 네, 그래서 여기 다운이 하나 됐네요. 요 국어문이란 파일은 제가 샘플 파일을 하나 가져온 거고요. 이 파일이 하나 다운이 제대로 된 걸 확인했습니다. 잠깐 이거 지워주시고요. 이제 이 파일들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2만 건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2만 건에 100건이니까 맨 끝에 지금 페이지가 궁금하네요. 맨 끝에 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맨 끝에 몇 번이겠어요. 뭐 이건 사실 다 아는 거지만 227번까지 페이지 번호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그래서 227번이라고 제가 여기 설정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아까 그 영어 엑셀 파일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국어 국문 1 이렇게 식으로 저장을 하려고 해서 다운로드 파일 이름을 국어 국문 키워드라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내보내기 시작이 있는데요. 이 코드를 하나씩 실행을 하고 자동 내보내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내보내기를 한 이후에 한번 볼까요? 네, 다운이 하나 됐고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지금 이게 다운로딩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 동시에 요 탐색기를 한번 켜보면 이제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저장이 되고 네, 이제 국어문문 1, 국어문문 2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될 거예요. 쭉쭉쭉. 지금 좀 근데 이게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속도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이제 국어문문 3, 국어문문 1번 파일이 중간에 사라졌네요. 이게 아마 국어문문 1번 파일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엑셀 파일들을 하나하나씩 익스포트를 자동으로 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느려가지고 멈춰졌네요. 네. 만약에 이게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온전한 상태에서 준 다음에 다시 1페이지로 가서 네, 전체 화면으로 띄워놓고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내보내기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지금 내보내기가 진행되죠. 지금 첫 번째 거를 내보내기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파일 하나를 받았죠. My Cabinet Excel Data 라는 파일 하나 받았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쭉쭉쭉 받으면서 아마 자동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쌓이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진행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이 엑셀 파일을 다 하나하나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엑셀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서 서지 정보를 확보했고요. 그 서지 정보 확보한 이 엑셀 파일도 이제 하나로 또 합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